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직 판사들과 법학자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예고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집단 광기이자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비상계엄에는 입을 닫더니 이재명 사건에는 군사작전같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며 국회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 모두를 향해서도 6만 쪽에 달하는 전자문서 사건 기록을 다 읽었느냐며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이 아니다. 국민 앞에 답변할 수 없다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우려한 듯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방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 증언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붙이자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관 등에 대한 추가 탄핵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속에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에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이 대법원장을 탄핵했다 소리 못 들었죠. 시진핑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스탈린도 이런 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단 광기이자 의회 쿠데타이고 사법부마저 발 아래 놓겠다는 거대 정당의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평균 상고심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로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독 이 후보 재판만 이례적인 속도로 밀어붙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고 때도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1심은 재판에 넘어온 날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 선고 뒤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633 원칙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 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직전 해인 2023년은 평균 73일 정도 걸렸습니다. 취임 이후 더 오래 걸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진 겁니다. 조 원장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틀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합의기일은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여는데 사흘에 2번 한 겁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중 5명은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전원 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직 판사들도 30여 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다.
대법원이 심리기간을 지키려는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다른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법원 내부망에 실명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바로 잡히면서 재판 속도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한 주간의 대선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하는 여론조사를 조사하다 여론 M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서 대선 시기는 더 빨라졌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가 지지율의 흐름을 키워드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여론엠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줄다리기입니다. 지난주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5월 첫째 주 13.6%를 기록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 1월에 확보했던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되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두 후보 간 줄다리기를 하듯 지지율을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단일화 추진기구가 가시화된 김 후보와 한 전 대행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보다 5%포인트 정도 늘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지지율까지 모두 더한 총합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만 계엄과 탄핵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기에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줄을 당길 수 있을지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리천장, 유리바닥입니다. 선거를 잇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구도 이야기인데요. 134개의 여론조사를 여론엠이 종합해 이번 선거 구도를 확인해 본 결과 50% 초반대의 정권 교체와 30% 중반대의 정권 연장 구도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공고한 구도로 인해 양쪽 진영이 얻을 수 있는 득표율에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했죠. 파기환송 이후 실시한 ALS 조사 2개를 포함해 1일 지지율 변화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에 큰 타격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충청 지역과 그리고 중도층에서 미미한 하락세가 보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 주목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 분석은 여론조사 종합 포털 여론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까지 국민들은 답답함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결론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최근 임기를 마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생의 은인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헌재가 숙고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마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장하 선생을 찾았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탄핵 선고까지 38일. 과거 사례보다 유독 평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린 거는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탄핵 선고의 무게를 생각할 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가면 그렇죠.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 소수 의견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길었던 평의 끝에 8대 0으로 이끌어낸 파면 선고. 탄핵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 결론의 배경엔 헌재 내에서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지 빠른 사람, 급한 사람들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애만 있었다면서 김장하 선생이 문 전 재판관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 다수결 이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원하는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야? 문 전 재판관의 답은 다시 민주주의였습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영리 목적의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문영배 전 재판관은 학계에 몸담을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선대위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선 주자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 4명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한 김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이 헌정질서 회복의 역행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대책위원회 첫 상견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통합도 제가 반드시 좌우를 넘어서 노사, 동서, 남녀, 빈부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선대위 논의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집중됐습니다. 50여 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선대위 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 기구를 하여튼 빨리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한덕수 후보 쪽과 단일화 문제를 협상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일주일 남은 만큼 단일화 협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캠프 측 관계자는 MBC에 단일화 룰과 방식, 시기 등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경기도 포천 한센인 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지 않게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며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내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대선 주자로서 첫 대면을 예고했습니다. 남은 변수는 범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급적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는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3자 경선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은 이준석 후보는 정치공학적 빅텐트는 의미가 없다며 범보수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